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호은 후임 국무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안짱으로 불리면서 검사로는 최초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땐 새누리당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도 맡았죠. 안대희 내정자에게서 보다 소신 있는 책임 총리 모습 기대해봐도 될까요? 관련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대희 내정자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대통령에게 좀 쏟아지는 좀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탄 총리가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방탄 총리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 지금 관심사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좀 바뀌느냐,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떻게 좀 바뀌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총리가 누가 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근데요. 네. 네. 이 통치 스타일의 변화 없이 총리만 바뀐다면은,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까지 문제도 이제 전 총리가, 정호은 총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 그냥 집안의 그 좋은 벽지로 그냥 도배만 바꾸는 그런 좀 상황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치 스타일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총리가 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책임 총리 말씀도 하시는데, 예. 사실 이건 대통령 의지에 달린 것이지 총리 능력에 달린 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현재 총리도 능력이 부족해서 책임 총리가 못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다가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오다 보니까 총리가 사실상 병풍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의 제한이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에 그 책임 총리제 공약을 마련한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 책임 총리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책임 총리는 사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죠. 예. 그러나 그 박 대통령이 총리를 정말 헌법에 보장된 그러한 이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총리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 총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분 모셔다 놔도 대통령이 그렇게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수석 비서관 회의는 닷새 만에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지만은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세월호 문제 다룬 것은 사건 나고 13일이나 지나서였거든요. 예. 이런 통치 방식이 유지가 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총리가 되든 전임자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볼 수가 없다, 엿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리나 장관이 다른 사람으로 들어온다 해서 크게 변할 건 없다고 보고 예. 대통령이 청와대 이 비서실을 중심으로 사실 지금도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각을 통할하다시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비서실장이 예. 사실상 통화를 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스타일의 변화 없이 총리에게 어떤 그러한 권한과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혹시 뭐 개각이나 인적 쇄신의 밑거름이 다 완성된 이후에 경질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런 뭐 의견도 나와서 그렇게라도 말이죠. 된다면은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만은 예. 지금으로서는 뭐 실제로 보면은 총리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꾼다면은 뭐 국정 공백이 크다라는 얘기도 이제 청와대 청와대에서 입장이죠.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꾸면 국정 운영 공백이 크다는 말 자체가 그간의 국정에서 비서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컸다라는 걸 입증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총리는 대외 의존용으로 두고 실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이원 집정제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근데 안대희 그 총리 내정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저도 뭐 기대는 걸고 싶은데, 예, 그 뭐 총리 한 사람의 뭐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느 만큼 총리에게 그러한 이제 권한과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전히 통치 스타일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노 대표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경질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전격 인사 조치가 있었어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뭐 그것은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요구를 갖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서 잘했다고 보고 사실은 남재준 국정원장만 바꿀 문제는 아닙니다. 그 국정원 자체가 큰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이 개혁의 사실 대상인데 이번에 뭐 해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예 해체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은 사실은 그 기능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어떤 불간섭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 원장 한 사람만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좀 해경 해체에 관해서도 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님은 이 해경 해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해경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남 구조 활동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라거나 또는 현재도 보면은 중앙재난 그 안전대책본부가 있지만은 예. 기능을 이번에 잘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그게 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끝에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진상규명과 조사는 따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 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부터 대통령이 먼저 내려버리면은 예. 이것이 또 졸속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좀 성숙된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 장관 역할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참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국가안전처 장관이 그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이 안전처 장관의 어떤 뭐 요청에 따르도록 뭐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았지만은 예. 사실은 다른 부서와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대본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접촉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재난 이 컨트롤 타워를 갖다가 타워의 높이가 자꾸 높아지면 질수록 사실은 현장과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저도 뭐 어제 울산 소방서장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조직과 그다음에 장비를 갖고 있는 해당 지역의 소방 책임자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에 여야 한다라는 게 일선 어떤 지휘관들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총리 밑에 두면 일을 더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밑에도 두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사실 보면 이 또 정부 조직법상 보면 그 장관급인데 이 비상시에 정권을 가진 장관에다가 특임 장관까지 겸하게 되면 거의 뭐 다른 부처 위에 있는 장관이 돼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긴 들어요. 그리고 원래 특임 장관이라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만은 정부와 이제 그 정당 관계를 푸는 게 기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에다가 또 무슨 특수한 어떤 월등한 권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된다면은 나중에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균형 있는 운영에도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방선거 이야기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노 대표께서 또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죠? 네네. 예. 어떻게 뭐 목표와 계획 세우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지금 제가 울산에 내려와 있는데 울산 그 시장 후보를 저희들이 좀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에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후보 단일화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신생정당이고 덜 알려진 정당으로서 당을 알리고 또 다수의 어떤 당선자를 내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눈에 띄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네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울산시장이 있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바닥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권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도대체 뭐 했느냐, 야당은 야당답게 일했느냐 이런 따가운 비판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바뀌어야 결국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도 안전해진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적극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여야 모두 정치권의 지금 몰매가 날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게 바닥 민심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단순히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가장 큰 책임이 현 정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은 야당은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 또 야당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꽤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공동선